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황제 폭군 카라칼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라칼라 왕님과 함께 올려 놀던 친구 유대인이 만든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 책지를 당하는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잔황을 킹만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우스 막시무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칼라는 어린 시절 상당히 면밀하고 사랑스러웠으며 부모님에게 공손한 아이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맹호하기로 이름난 세베루스 황제 역시 이런 장난 무척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베루스와 친구이며 세베루스 왕조 개국 공신으로 카라칼라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른 마리우스 막시무스가 직접 밝힌 것으로 의대적 좌적이 많은 작가들이 또 다른 경로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일은 모두 형령식 직전까지 바시아누스 모습이었고 이후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베루스 왕조의 모든 남녀 왕족과 그 친분이 대단했던 마리우스 막시무스에 따르면 바시아누스는 아버지 이상으로 교활했고 내용국에서 무리하고 한번 화를 내면 정잡을 수 없을 성격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교란과 내용함으로 국가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하는 아버지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호사바로 쇠토니우스를 전강해 의도적으로 온갖 이야기를 적었던 마리우스 막시무스의 저서는 당대 출판 때부터 항식 언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적어보고 어떤 소문까지 사실처럼 적은 소설을 보시건 저서를 읽어본 로마인들에게 대책에 갈 정도 평가가 나빴습니다. 오직했으면 위서 황색 언론의 대표 저서로 빌며 어디까지 진실인지 파헤쳐보자고 조롱하는 히스토리 아우구스트조차도 26번 인용을 하는 동안 너무 적어보고 쓰레기 같다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악팡에도 마리우스 막시무스는 세베루스 왕조 4대 제재를 관통한 당대 최고 급검의 정치가라서 그 저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시각과 호사가 기술 특유의 성미로 그가 카라칼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모릅니다. 즉 카라칼라 특유의 그 천상을 우성적으로 소설한 고대 기록들처럼 삭스부터 찬양했는지 혹은 오늘날 평가처럼 커가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책을 읽었던 로마인들이 공통된 기록에 따르면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테가 인정해 적은 기록에 의하면 카라칼라는 우리 나이로 중학생에 해당될 10대 중반부터 아버지 이상으로 냉혹하고 잔혹한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의 마리우스 막시무스가 묵소져서 인정과 출처를 통해 또 황실을 표성한들의 기록에 의하면 카라칼라는 사춘기에 적은 이후 완전 악인으로 보여냈다고 합니다. 카라칼라는 그 성격이 충동적이고 잔혹하게 표현해 통제에 불능이 되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아랫 것으로 보면서 약간의 실수도 제 기본에 따라 극단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카라칼라의 변화는 세베루스 황제와 어머니 돕니가 크게 당하게 어쩔 줄 모르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카라칼라의 부모가 갈수록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으로 일관한 아들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해 이를 연년생 동생 안토니우스를 겠다가 다세만 가서 정리됐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으로 별로 연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카라칼라는 동생 겠다가 명령불복종으로 여겨 이를 걸고 더 강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 세베루스는 당초 아들에게 잡아먹힐 전 성격도 아니고 원래부터 한 성격은
사람이자 형제들끼리 싸워도 카라칼라를 제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어머니 dom나는 그것으로 자신에게 반응하고 무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장단과 이런 형태의 형의 태도에 굉장히 반발하며 형과 크게 싸우며 게타 틈바구니에서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카라칼라는 가질수록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적이지 않고 무리한 행동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세베루스 황제와 어머니 황후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명 높은 여기서 히스토리아 오브스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묘한 분위기는 후계자 구도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토리아 오브스타와 바리우스 막시무스 이르기 등에 따르면 카라칼라의 동식인 안토니우스 게타는 형 카라칼라의 명령으로 평화되고 말살을 행해 처해지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세베루스 부부의 황제 측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게타는 로마 혹은 밀라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태몽부터 부모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 효자였습니다. 게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septimius 세베루스가 어머니에 대해 dom나는 전성시에 좋은 별자리와 운수를 가졌다고 확인받는 안토니우스 게타가 제 개인적인 생애질 운명처럼 성장하자 이게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운명이란 안토니우스 게타가 사고 신께 같은 황제가 되고 평가가 좋은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후형 카라칼라의 지시로 여자를 밝힌다 무채 사칠스럽다 남한테 선물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고 파마된 것과 달리 남동생 게타는 보조조를 착금부리와 황신료를 먹을 정도로 사치스럽고 평소 말투와 표정이 문득 불안포근 그리고 여타로 로마인들과 달리 아주 매운 음식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몇 개의 음식을 소원한 지향인들 정도만 단적으로 평가받은 정도로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을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느 귀족들처럼 향신료를 그 물을 마신 고급 취미 정도를 그에만 모든 로마인들 기준에서 형과 달리 무척 좋은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고대 기록들을 그가 형과 달리 천상적으로 본인에 대한 조심이 깊고 남에게 받은 만큼 베풀지 않은 태도로 아버지 어머니에 올라온 일반 전사들에게 인기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히스토리아 오브스타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토니우스 게타의 생애에 편에서 당시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리 편에서 당시 황제인 대제가 선수 자신들을 골로마 내가 일제부터 여러 경동으로 안토니우스 게타가 인격적으로 형 카라칼라보다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 한데 왜 그런 발사를 형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소수와 해발과 명령하고 이후에도 여러 번 고쳐 게타와 카라칼라를 비교하는 질문을 전득하면서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 당신께서는 참으로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고 찬사무시 게타편 서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자된 오래게 죽은 게타에게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께서 건담을 베푸셨다면 대제가 게타의 기록 말상을 행해 여러 차례 논문을 사실상 철회시킬 것을 여러 번 명령했고 그렇게 조치가 지휘될 과정 분명히가 시킨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찬성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시절에 무슨 두 아들 중 카라칼라의 연년생 동생의 게타를 더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어머니 dom나 역시 필수가 했는데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제주와 제치 모두 형보다 태어나고 50이 대단 게타를 얻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베루스 황제 부부는 동생 게타가 태어날 때부터 젊게 나온 부분 중 게타가 사후 신격받은 황제가 되고 평가가 좋을 테지만 가족 중 사람에게 당했다 찬사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신경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붙이고 나온 특유의 도시 계담일 형들이 높습니다. 다만 셰베르스 황제의 부부가 평소 점성스러운 중시했고 기타의 전개 중 그가 사후 각각과 형과 달리 무척 좋을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형제의 대립 이후 칼라칼라의 큰 결정 기타 동생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쌓게 된 원만 기타의 효신과 주변의 변방된 셰베르스 황제 부부에 대해 큰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셰베르스는 동생 게타에게 아이들 군주가 아우구스트 친구를 하사합니다. 즉 게타에게 후계자의 그들을 단순히 주지 않고 아예 또 다른 공동 황제로 삼아 자기 황제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시작되는데 셰베르스 이런 결정은 원래부터 원수의 증언에 가까울 정도로 사이가 안 나쁜 동고 형제를 서로 정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원래부터 카라칼라 동생 게타는 형 카라칼라와 달리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보통 정도의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살할 때 간호와 말을 더듬거리는 힘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훌륭했고 무지한걸 무뚝뚝한 예의가 있어 무뚝뚝해도 예의가 있어 그 평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인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유로 칼라칼라는 자신보다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동생 게타를 경계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생 게타는 어릴 때부터 해가 지날수록 남쪽해지고 반항적인 형의 태도를 여행객에 자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셰베르스 부부에게 자기 황제의 후보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라칼라는 형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라 자신을 가르치려고 드는 동생 게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하여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두었음에도 일찍부터 서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모든 지가 동생 게타에게 공식적으로 결정됐을 때 이 소식을 알게 된 카라칼라는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셰베르스 율라 돌나 부부는 자신의 앞에서 펄쩍 뛰며 이 조치로 반발한 카라칼라의 생각을 들어주기만 할 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러 그 사람 난파고 거칠게 화를 내는 장남을 건 뒤 동생 게타에게 카라칼라가 둘은 뭐든지 행위를 똑바르고 확실하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를 결단에 옮긴 일은 자연히 어머니 돕나보다는 어쨌든 아버지 셰베르스였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셰베르스가 죽은 뒤에 카라칼라가 먼저 단독 황제가 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란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게 성경부터 셰베르스는 일찍이 1198년에 장남 칼라칼라에게 임파라토르 데스티아누스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나이 차이가 1년밖에 안 되는 데다 동생 게타가 아우구스투스 서열에 오른 것은 209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이때 동생 게타의 제2계승 우는 강렬한 판단을 가진 친어머니 돕나 하옹에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독 황제가 되려는 카라칼라의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반항적인 카라칼라를 끝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결정을 갖게 하고 그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카라칼라는 일찍부터 알렉산더, 한드로스 대왕,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술라 같은 인물들을 참교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이후부터는 그들의 행동에 매혹적으로 빠지는 나머지 측근들에게도 이들의 냉혹함과 무제한을 모욕적으로 찬양하였습니다. 물론 카라칼라가 냉혹하고 결단적인 이들을 좋아하게 된 것에 8월 이상 영향을 끼친 사람은 늘 이런 방식이 일체를 몸소 보여주고 저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시절부터 이런 방법을 교회관 가정교사들이 영향이 컸다고 하죠. 사건은 그 아버지까지 정적으로 여긴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일 게타를 제 손으로 죽였을 때부터 카라칼라는 죽은 아버지와 동시에 계속 떠올라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대 기록들에 따르면 동생 게타는 형보다 원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며 형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민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도 과격하고 무뚝뚝한 모습을 보인 형과 여러 번 부딪혔다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카라칼라와 아르사람들과 어머니 담나에게 반항하고 같이 그에 대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동생 게타는 과격하게 행동하는 생각이 무리할 정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형을 제재하기 위해 카라칼라에게 이런 말이 어울 정도로 똑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동생 게타가 이렇게 대응한 것은 동시대 후대 로마인들의 생각과 현대 학자들 주정치는 형제간의 말씀을 하다가 욕설을 퍼붓고 물력과 행사하는 행에게 동생이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게타의 맞대응은 부모와 올라온 기술들의 격렬하고 효심 깊은 모습에서 다른 분들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들은 인격적으로 훨씬 뛰어난 게타 역시 형과 별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카라칼라와 그 측근 교적들을 교수들도 비슷하였습니다. 동색의 무시하고 아래 것들에게 체면을 보인 카라칼라 반면에 게타를 주인공에 더 강하고 거칠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런 측근 친구들과 함께 게타가 이중적이라고 생각에 동생 게타가 그 지지자들을 내전에서 맞붙는 숙적 수준으로 정화하였습니다. 형제는 대립하고 갈등의 고는 심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형신 대비에서는 그 누구도 형제 갈등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홍적 중 카라칼라를 거친 행동을 제의한 이가 연년생 동생 게타뿐이었다는 점은 셰베르스와 황제에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셰베르스 제의 후반부터는 카라칼라와 게타가 셰베르스의 열리와 어머니 담나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카라칼라와 게타는 늘 부딪혔고 형제는 서로를 원수로 여겨 같이 말을 섞는 것자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와 사촌 형님들의 자주를 만회해도 둘은 이를 피했다고 합니다. 실상 그것은 그들 주변에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 붙는 언론 몇몇 여사들이 서로 갈등하고 양세력의 갈등 속에서 중상 바르게 가득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공동 직장까지도 오른 1205년 이를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황제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물정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셰베르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가까울수록 공동 집정관을 치르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의 우애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셰베르스 황제는 사후 공동으로 기회를 받은 22세의 동생 게타와 23세의 형 카라칼라를 오래전부터 경쟁 상대였고 서로에게 적당히 깊었던 상태였던 만큼 곧 터질 시한폭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카라칼라는 이 결혼을 반기지 않았고 장차 황제가 될 자신에게 큰 예비 될 자은과 아니 모두에게 방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대 사람으로서 물론 의원인 디오카시우스는 이에 관해 자신의 일가 형이시고 기수는 셰베르스 황제의 형 게타 형과 동생 게타 죽음 이후 상황을 다음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플라티아누스의 이런 행동 대부분은 셰베르스 황제 자신이 알아채지 못해서 사실은 알고도 모른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셰베르스 황제의 형 게타 카라칼라 게타 형제의 크라우즈가 임장 직전에 플라티아누스에 대한 모든 사실을 그에게 밝혔을 때 게타는 국인 대장을 미워하고 더 이상 플라티아누스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는 형의 동성을 포함하셨고 그런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플라티아누스는 그 대부분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티아누스는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그런 이전에도 자신의 딸을
무시한 이 뉴스 카라칼라를 미워했지만 지금 그에까지 무시가 계속되자 책의 온유를 제공한 어떤 뉴스를 그는 올 때보다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다소 가호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토니우스는 가장 뻔뻔한 존재인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플라우티누스가 자신이 모든 일에 계속 가사하고 모든 일에 책망함에 대해 원한을 느꼈습니다. 디오의 기적처럼 카라칼라에게 자신의 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현직 황제인 자신과 아버지의 플라티아누스에 대한 두려움을 밝히며 현직 군의장 플라티아누스가 소천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현재 경관 의원께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그가 아내와 자녀를 극도로 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플라티아누스는 세베루스 황제의 행케타의 판로 이후 그 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카라칼라의 일부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율리아 덤나항의 시선들까지 협박하고 감시에 대보이 주는 이후 중심을 똘똘 뭉친 카라칼라에게 큰 원한을 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202년 4월 결혼식을 올린 이후 아내와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둘 다 죽이겠다고 문자를 놨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204년 딸을 한 명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록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딸의 언급이 없을 것을 봤을 때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을 놓고 다툰 카라칼라와 플라티아누스 분야의 갈등은 205년 1월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카라칼라가 평소 그들을 죽이겠다고 발언이 플라티아누스의 귀에 직접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세베루스 황제가 들은 형 게타 이와 플라티아누스의 게타 동산 철거 이후 율리아 덤나의 너무나 황제의 플라티아누스 사이의 갈등이 터지면서 황실 내부의 양토가 심화되었습니다. 모르티기 신시수동간에 플라티아누스 쪽은 카라칼라 옵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라칼라 역시 차가 전체를 몰서 시끄러운 내분을 했습니다. 플라티아누스 일가 몰서 접견에 대한 직접적 이야기의 시작은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를 설명하며 카라칼라가 세명의 백인 대장을 설득하여 플라티아누스를 의미하는 거짓 정보를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연축제에 끝난 후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직전에 세베루스 황제에게 가서 플라티아누스가 자신들과 다른 7명의 백인 대장들에게 세베루스와 카라칼라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장에 따르면 군인대장 플라티아누스가 문을 통해 원수보다 더 원수같은 사위 카라칼라의 계승을 받고 자신이 제국을 장악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계획은 황제와 학대들을 살해하기 위해 고향은 사례의 곧바로 그 사실을 알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플라티아누스는 아들과 함께 황실에 비무장 상태로 있다가 체포돼 즉시 죽게 됩니다. 이후 카라칼라는 장모 천함의 아내 그들이 어린 딸까지 모조리 추방한 다음 죽여버렸습니다. 아울러 카라칼라는 플라티아누스의 부장의 처장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장녀 천함의 시선을 거리에 내빼치도록 조리 돌림식으로 인정의 아이를 받게 하였습니다. 205년 1월 카라칼라는 죽은 플라티아누스에 따르자 자신은 아내인 플라티아누스를 리파로 성으로 추방하여 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이혼한 뒤에 수거비로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두 플라티아누스를 들면서 반려하여 일생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상 카라칼라의 폭군 카라칼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작용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